9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5 곱하기 2는 10, 25 곱하기 4는 100, 125 곱하기 8은 1000을 이용해라 라는 다소 긴 제목이겠네요. 오늘 어떻게 좀 제목만 보면 좀 감이 오지 않나요? 네,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벌써요? 네. 네,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자, 이거 처음에 이제 바로 계산하기 전에 이 보시면 5 곱하기 2는 10, 20 곱하기 4는 100, 여기서 보면은 10, 100, 1000을 이용하라는 거죠. 네. 이 10, 100, 1000은 어떤 수죠? 곱했을 때 0을 하나, 그렇죠. 두 개, 두 세 개 세 붙이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수들이죠. 즉 10의 거듭제곱인 수들이죠. 10의 거듭제곱이 되게 만들면은 이런 수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125 곱하기 24 같은 경우는 네. 이 세 개 중에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이거 제일 마지막 거요. 그렇죠. 125가 딱 있으니까 네. 선생님 한번 오늘 자신 있게 한번 알려주면서 3000이요. 세상에 네. 쓰지도 않았어요. 오늘. 네, 이제는 네. 그냥 눈으로만 봐도 다 알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푸는 거는 시청자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눈으로 보고 푼 과정을 한번 굳이 써주신다면은 24가요. 네. 8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1000이거든요. 네. 그래서 3000. 이렇게 바로 풀었습니다. 거의 한 방에 나왔네요. 네. 자,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어떤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또 역시 제가 저는 항상 유식한 척 하는 게 제 일이니까 역시 또 중등 과정을 또 설명해 네. 드릴게요.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중학교 거가 그렇게 유식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중학교를 나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저처럼 이런 방송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렇게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요거는 요거인 거죠. 네.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이 결합법칙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곱셈인식이 있고 전부 다 덧셈인식이 있을 때 곱셈과 덧셈에서는 이 수들을 막 바꿔서 어느 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 계산을 제가 풀어서 했을 때 125 곱하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꿔볼게요. 3 곱하기 8이라는 이런 계산이 있을 때도 여기서 굳이 3이라는 애를 무시하고 먼저 이거 두 개부터 빨리 찾아서 이거 1000이지 이러니까 3000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이렇게 먼저 이거 갖다가 24를 83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고 나서도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이 판단이 들어가야만 반드시 일찍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10의 거듭제곱을 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가? 즉 10이나 100이나 1000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갖다가 여러 개의 곱으로 나누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 어떤 오늘 배우는 방법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네. 네.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25가 있으니까요. 네. 125 곱하기 8을 이용해 볼게요. 네. 그래서 8, 9, 72. 네. 그래서 9000이 됩니다. 그렇죠. 와, 이번에 엄청 강력했어요. 이번에 다 써주셨는데 이것도 보시자마자 바로 9000인 거 알았죠? 네. 왜냐하면 이미 8을 하는 순간 8, 9, 70이니까 남는 게 9예요. 그럼 네, 9000이네? 맞아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바로 이것을 그렇죠. 이용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까요? 네. 이번엔 25 곱하기 50인데요. 네. 25 곱하기 4를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2를 4로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기 4는요. 2로 두 번씩 나누는 거. 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반이랑 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1을 반을 하면 26이고 26을 또 반으로 하면 1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와 13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계산을 했더니요. 공을 2개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은 먼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125, 그 다음에 25, 5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뭐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125고 이게 25니까 얘는 125를 이용하고 얘는 25를 이용하면은 각각 1000과 100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수를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이게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8, 9, 얘는 4, 13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묶어가지고
1000을 만들고 얘를 묶어서 100을 만드는 경우죠. 이렇게 1110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로셈으로 하게 되면은 네.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건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제가 또 세로셈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2, 5, 10 2는 5, 250 그 다음에 7, 5, 35 그 다음에 7, 1을 내주면 8, 7 00, 09 맞죠? 이렇게 네. 해도 같은 답이 나오죠. 네.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세로셈은 물론 좋은 방법이고 하지만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세로셈으로 굳이 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수들이 나왔을 때는 10, 100, 1000을 활용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 선생님께서 얼마나 잘 푸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수가 보이지 않네요. 그죠? 5월 25, 125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를 한번 쪼개 볼게요. 75 곱하기 12를 계산해 볼게요. 네. 수를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75는 아까 이 수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 봐요. 5, 25, 125를 기억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75는요 25 곱하기 3 그렇죠.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2는요 4 곱하기 3 그렇죠.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요 900. 이렇게 쉽게 풀리네요. 그죠? 네. 자, 보면은 이게 75니까 75는 아까 지금까지는 25, 125, 5가 바로 식에서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중에 75는 25의 3배라는 걸 이용해서 25로 쪼개고 그다음에 25가 나왔으니까 100을 만들면 뭐가 필요하죠? 4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하니까 12를 4가 있는 곱셈으로 쪼개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푼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14 곱하기 15인데요. 이번에는 두 수 모두 25보다 작거든요. 네.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는 7 곱하기 2, 5 곱하기 3 이렇게 이용을 하면 네. 이게 10이니까요. 네. 7, 3, 21, 0을 하나 붙여서 210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그 15는 5의 3배니까 5 곱하기 3이고 5를 갖다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가 필요하니까 앞에 14를 2 곱하기 7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 쉽게 2 곱하기 5를 묶어버리니까 저기 210이 돼버렸죠. 자, 이 방식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10, 100, 1000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척하면 바로 찾아내시네요. 그러니까 이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4 곱하기 15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14 곱하기 15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14 곱하기 15 세로셈 방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70이고 요거는 14니까 210이 되고요. 이게 세로셈 방식이에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방식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19단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9단 방식으로 하면은 14 곱하기 15는 어떻게 되죠? 일단 100이 되고 90이 되고 그 다음에 20이 돼요. 그래서 210이 되죠. 네. 두 수를 곱한 게 1의 자리가 되고 두 1의 자리를 더한 게 10의 자리가 되니까 210이 되고 또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 있죠. 그 배와 반. 그렇죠. 배와 반으로 풀어볼게요. 14 곱하기 15는 자 얘를 갖다가 반을 하고 얘를 배를 하면은 7 곱하기 30은 210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이 쪼개서 10, 100, 1000을 이용하는 방법 14 곱하기 15는 7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에서 얘가 10이니까 210. 자, 이렇게 제가 14 곱하기 15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6강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무려 4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네. 그럼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14 곱하기 15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편한 방법을 본인이 그렇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딱 봤을 때 먼저 눈에 띄는 방식들은 딱 보면은 어떻게 지금 보시면 1번 방법이 제일 오래 걸리고 2번 방법이 그 다음 오래 걸리고 3, 4번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이들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방식이 더 좋아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푸는 게 더 좋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어떤 방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초등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식을 보자마자 이 수를 보고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더 계산하기 간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아이가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게 아이들한테는 이 단계에서는 연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14 곱하기 15로 이렇게 고단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네. 48 곱하기 125는 네. 125 곱하기 8이 네. 1000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네. 68, 48. 네. 그래서 6000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18 곱하기 45는요. 9, 28. 네. 그 다음에 5, 9, 45 해서요. 2 곱하기 5가 10이니까요. 81. 공 하나 붙여서 810이고요. 그렇죠. 248 곱하기 25는요. 25가 있으니까 4. 네, 4로 해야 되니까 4는 두 번 반으로 한 거. 네. 124 또 반으로 하면 62. 그래서 62 쓰고 공 2개. 다 됩니다. 네. 375 곱하기 56은요. 복잡하죠? 이 수는. 네. 375가 125와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5와 3.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8이 나와야겠네요. 8, 7 네. 해서 두 수를 곱하면 1000이니까요. 3, 7, 21. 21하고 1000은 공을 하나, 둘, 세 개 붙여줍니다. 네, 21,000이죠. 네. 자, 이렇게 복잡한 계산, 375 네. 곱하기 56 같은 것도 선생님이 빨리, 네. 딱 375가 125의 3배라는 걸 안 순간 네. 굉장히 쉽게 풀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딱 볼 때도 먼저 우리가 5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10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시간 어땠습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곱셈을 학습했는데요.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니까 엄청 빨리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덧셈만 10 만들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곱셈도 마찬가지로 10, 100, 1000 만들기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5강 연속으로 해서 저희가 곱셈에 대한 걸 갖다가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세로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좋지만 일단은 식을 봤을 때 먼저 이 수를 어떻게 계산하지 한 번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